병병의 행복지킴이 김대희. 신하영입니다. 안전한 병영,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병영, 그리고 건강한 기강이 확립된 강한 병영을 꿈꾸는 행군기. 네, 오늘도 대한민국 육해공을 대표하는 참군인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아니 근데 저 빈자리는 누군가요? 자, 지난 방송부터 저희와 함께했던 뉴페이스 세 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해군의 바른 예를 보여주셨던 윤예린 주부님부터 이 목소리만큼은 천상군인 그 김은혜 주인님. 네. 예. 할수 그리고 있습니다, 저도. PX를 부탁해. 네, 정강의 소희님까지. 자, 방송이 나간 뒤에 저의 그 뉴페이스 세 분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멋진 활약을 펼친 단 한 분이 고정 자리를 꿰찼다고 합니다. 저는 김은혜 주인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3대 1의 경쟁률을 뚫은 그 어마어마한 참군인은 누구신가요? 자, 바로 네. 행군기를 부탁해 정광현 소희님 어서 오시죠. 네. 우리 정강 소희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딱 2일 만에 정말 이 개그맨들도 만들어내기 힘든 유행어를 그 두 가지나 PX를 부탁해. 그리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어렵지 않은데 꼭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정말 빵 터졌었는데요. 네. 네. 혹시 주변에서 방송이 나가니 반응이 어떻던가요? 먼저 방송 후에 네. 제가 외출을 할 때 무조건 후드티에 이제 후드를 뒤집어 쓰고 나갑니다. 오,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서요. 아니 추워서. 야, 정말. 야, 어떻게, 야, 정말. 네. 웃기지 않습니다. 김은혜 주인님 잘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앞으로 정말 많은 활약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행운기를 부탁해. 네. 자,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기에 앞서가는 행군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첫 번째 순서는요. 지금 가장 뜨거운 군대 소식을 알려주는 우리 부대 뉴스. 군스타 그림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자,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네. 아주 훈훈한 미담을 제가 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훈훈한 미담이라면 우리 쓸쓸한 정서희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건가요? 아쉽게도 그건 아니고요. 한참 걸릴 것 같고요. 그 미담은요. 네.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 평소에. 네네. 영원히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준비한 미담은요. 네. 자, 대한민국의 스마트한 공군 장병들이 또 하나의 감동을 선사했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자, 공군 29전술 개발훈련 비행전대에서 지난 2월부터 조부모 결손 가정의 생활비와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것을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아니, 이 장병들의 월급이 19년 전보다는 뭐 월등히 많이 이제 인상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누굴 도울 만큼 이렇게 여유롭지는 않거든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군스타그램도 이처럼 훈훈한 소식들로 가득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군스타그램 우리 장미대위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가족의 정이 그리운 병사들을 위해 또 다른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군복무 기간 동안 엄마의 마음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밀리터리맘을 함께 만나보시죠. 군생활 중에 가장 그리운 얼굴, 어머니. 여군무원과 여군이 병사들의 제2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밀리터리맘 제도가 화제입니다. 군생활 선배의 밀리터리맘은 넓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병사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합니다. 밀리터리맘과 함께하는 만남 행사도 인기인데요. 그 결과 병사들의 빠른 부대 적응을 돕고 간부와 병사 간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는 효자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네, 이 밀리터리 마음, 이 장병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고된 훈련 속에서 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고민이라는 게 털어놓는 순간 그 고민의 무게가 반으로 줄잖아요. 우리 참군인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고민 상담을 해주시나요? 예, 저희 부대가 장병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 장병들이 네. 저에게 이제 연애 상담을 많이 하러 옵니다. 누구한테요? 저한테 이제 잔인하다. 정광현 선생님한테 연애 상담을 한다고요? 예, 제가 연애 상담은 또 못됐다. 어렵지 않습니다. 연애 상담. 네, 연애 상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하루에 한 2명 정도씩 꾸준히 오는 편이고
그런 장병들한테 연애 상담을 해주고 희망을 주고 이게 다독여주면은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요. 같이 울고. 저희 부대 같은 예, 경우에는 연애 네. 상담도 많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선임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제 요즘은 다이어트 그 욕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 상담도 굉장히 많이 다이어트 하고 상이다. 예. 그렇구나. 역시 연애 상담이 네. 빠지지가 않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연애 상담 같은 경우는 또래한테 하는 게 조금 편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좀 연상의 밀리터리맘한테는 어떤 고민을 털어놓을지도 궁금한데요. 20대 초반에 이제 군에 들어온 장병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진로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를 해놓지 못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의 꿈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랑 이제 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난 이런 걸 되게 재밌어 했었는데 이런 진로를 찾는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 상담들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밀리터리 맘처럼 그 장병들 간에 또는 이 장병과 간부 간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또 다른 제도가 있나요? 예, 해군에는 멘토 멘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일에 능숙한 이제 부대에 능숙한 선임과 이제 좀 미숙한 후임을 연결시켜줘서 노하우도 전수를 하고 또한 이게 연결시켜줄 때 서로 아는 선후임이 아닌 이제 모르는 선후임을 연결시켜줘서 친분도 쌓게 하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좋네요. 예. 네. 인간관계를 폭넓게 할 수 좀 더 있고. 넓게 네. 이제 할 수 있는. 네. 보통 군에서는 또 사수, 부사수 제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쉽게 말을 하면은 업무의 전임자, 후임자의 역할을 이제 맡는 건데요. 네. 이제 업무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도 많고 이제 생활에 있어서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도를 해주고 코치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상담 제도가 장병들한테는 어떻게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정신건강학에서도 그 이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까 말했듯이 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요즘도 저희가 많이 지금 노력을 하는 게 그 장병들마다 맞춤형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참군인 분들은 얼마만큼 장병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지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아니 어떻게 알아봐요? 이름하여 핵 밀리터리 맘 선발 대회를 저희가 개최를 해볼까 합니다. 오, 네. 길다. 네, 우리 김대희 이병의 고민 상담에 가장 잘 공감하고 네. 이해해준 이 밀리터리 맘 혹은 파파를 뽑아서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에이, 하겠습니다. 또 뭐 CG 꽝! 뭐 이런 거지. 아니, 오늘은 진짜 선물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로 선물이 있습니다. 아니, 뭔데요? 자, 바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영원한 친구 초코빵 10박스를 드립니다. 한국이가 돈이 많네요. 네, 10박스나요? 10박스나. 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아니 뭐 또 어떤 상황에 또 제가 빙의 돼야 됩니까? 자, 지금 어머니 생일을 미처 챙기지 못한 철부지 김이병이 어떻게 하면 서운해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자, 장미대희님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자, 어떤 분이 좋을까요? 자, 장미대희님 어떻게 고민을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충성! 충성. 어머님이 생신이셨는데 제가 대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훈련 기간 중이어서 전화도 못 드리고 편지도 못 쓰고 못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꾸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도 이해하지 않을까? 뭘요? 그런 훈련이었던 거랑 이런 거를 그래도 어머님은 이해하셔도 제가 정말 마음이 마음이 아파서. 아프고 죄송스럽고 그래서 전화는 드렸어?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핸드폰 빌려줄 테니까 지금 한번 전화를 드려볼까? 이따가 저녁 먹고 저녁 한번- 먹고 그럼 저녁 먹고 우리 전화를 한번 드려보고 네. 그 다음에 휴가를 최대한 조정을 좀 해갖고 휴가요? 폰이 이제 휴가 우리 계획을 세웠었잖아. 예, 예. 그거를 좀 앞으로 같이 나와서 어머니 생신날 같이 한번 여행이라도 갈 수 있거나 아니면 네네네. 같이 만날 수 있도록 네. 휴가를. 근데 꼭 어머니랑 같이 할 거라는 건 난 믿어도 되는 거지? 인증샷 찍어 오겠습니다. 아, 그렇지. 한번 어머니랑 한번 언제가 몇 박 며칠? 그거는 이제 본인 이제 연가를 자기가 생각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주소. 자,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바로 해결해 주세요. 휴가, 휴가에 그냥 그냥 마음이 싹 녹네요. 오, 예. 괜찮다. 엄마. 밀리터리 맘. 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상황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저 네. 빙의 준비되셨죠? 네네네. 빙의.
자, 늦가기 입대를 한 김희병. 5살 연하인 맞선임과의 관계 개선이 어려워서 고민 중입니다. 자, 이 고민은 자, 우리 서우석 중사님. 주소. 고민 써왔습니다. 뭐야? 아시겠지만 제가 입대를 좀 늦게 해가지고 지금 나이가 26인데 바로 위에 맞선님이 그 21살인데 5살 차인데 저도 뭐 당연히 군대니까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알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좀 힘들어?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은 외출이나 이런 걸 같이 나가보는 건 어떨까? 외출은 뭐 그다지 썩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휴가 때 휴가요? 휴가 때 일단은 휴가를 둘이 맞춰서 나를 불러. 내가 다 쏠게. 그러면 둘이 좀 적절해요. 친해지는 계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뭐 휴가를 굳이 그 선임이랑 같이 나가는 건 좀 와닿 뭐 그렇게 썩 내키진 않지만 그래도 휴가니까 네, 휴가에 또 야 연속 휴가. 괜찮으세요? 다음 분은 이제 휴가 안 통합니다. 네, 자, 다음 분은 어떻게 이 고민을 해결해 줄지. 자, 네. 상황 드리겠습니다. 네. 빙의. 자, 지금 김희병 경영학과 전공 중입니다. 하지만 래퍼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요? 네. 대학교에 다시 가야 할까요? 자, 이 노래를 고민은 굉장히 우리 배희정 중위님. 자, 스타트요. 그럼 소서 중성. 제가 그 입대 전에 경영학과를 전공하다가 입대를 했는데 네 요즘 랩 세계에 완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공을 래퍼에 도움이 돼서 실용음악학과에 가야 되나? 가지 말까? 고민이 됩니다. Why? What's the problem? 고민이 많이 되겠네. 그 자기가 했던 전공이랑 좀 많이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런 관심이 생겼지? 어체. 꿈매. 와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지. 근데 네가 그동안 경영을 공부했을 때 경영이 많이 안 맞았었니? Yes. I hate 경영. 그럼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음악 쪽에서 랩을 전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줄까? 진짜입니까? 누굽니까? 도끼라고 있어. 도끼, 와우, 도끼 브라더, 와우. 한번 연결시켜 줄 테니까 한번 배워볼래? 배워보고서 네가 랩이 진짜 맞다고 하면은 그때 배워도 늦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저는 여기서 우리 배희정 주인님을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선배들의 마음을 진짜 이해해 주잖아요. 네. 그 침착하게. 그 위치에서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요. 네. 네. 우리 행운기, 우리 참군인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사연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한 가지 사연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입대 이후에 살이 자꾸 쪄. 전투복에 껴서 고민인 김이병입니다. 자, 우리 이지스 중위님 고민 들어주시죠. 중서 입대 전에 56kg였는데 지금 156kg가 돼가지고 군복도 안 먹고 헬멧도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불편한 건 없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자체도 불편하고 말하는 것도 힘듭니다. 힘들어? 네. 앉아있는 것도 힘든 것 같은데.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고 왔지 않습니까? 일단 그럼 운동을 시작해볼까? 그러면 일단 앉아서 복식 호흡이라도 호흡법이라도 좀 약간 조절을 해서 이렇게 운동을 좀 해보자. 예.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보고 내가 너를 일을 더 시켜줄게. 그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지금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럼 우리 정광현 소희님만 나오셨는데 네. 자, 빙의 준비되셨나요? 네, 자, 마지막이죠? 정광현 소희님. 자, 내가 군 입대한 뒤에 약속이 잦아진 여자친구. 자, 매번 통화할 때마다 건성이라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우리 김희병님. 해결해 주시죠. 충성! 어. 고민일수 왔습니다. 무슨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가 어. 저 입대하고 나서 학교 2학년.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전화를 받아도 되게 건성으로 받고 뭐가 그렇게 약속이 많은지 하여튼 걱정되기도 불안하기도 하고 네.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되게 불안하고 예. 되게 걱정이 되고 그러겠네. 예. 그러면은 지금 몇 살이지? 저요? 저 26입니다. 26이면 이제 17년을 만났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다며. 맞습니다. 예. 산수가 안 돼요. 아, 산수가 안 되구나. 맞습니다. 미안하다. 예. 산수가 안 되는 거 이해를 못해. 랩은 잘합니다. 그래, 야, 익히 들었어. 그래서 랩으로 살 뺐다며. 그 다이어트 성공한 것도 내가 들었다. 맞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전화가 안 되면 일단 사람이 불안해지고 그러지. 핵심은 전화를 뭐 자주 이제 통화가 안 되는 것도 그렇지만 통화가 어렵게 됐는데 건성으로 받는 게 더 저는 화가 납니다. 건성으로 받구나. 네. 그럼 그 전에는 원래 건성으로 안 받았었어? 그 전에는 뭐 괜찮았는데 최근에 근래도 자꾸 건성으로 받고 뭐 알아듣는 건지 뭐 밥 먹었어? 오늘 뭐 했어? 너가 그거를 랩으로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화를? 무슨 소리십니까? 미안하다. 진지하게 지금 어렵네요. 뭐 다들 연기력이 아, 출중하세요. 아이고 애대비 좋으신데요 우리 네, 그러니까요. 정광희 소희님. 이게 고민이 네.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네. 위아더 원 느낌. 네. 아주 현명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대희 씨가 네. 여러 가지 상황에 빙의 되어서 김희병의 고민을 이렇게 털어놨었는데 네, 네. 가장 따뜻함을 느낀 우리 밀리터리 맘 혹은 파파는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다 너무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즉흥 상황극이긴 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다들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제 마음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모습이 보여서 다 네. 좋았는데 굳이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자면 저는 베이정 주인님. 오, 우리 배희정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베이정 주인님이 박스. 이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세도 돼 있으셨지만 해결책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래퍼가 되고 싶다는 그 장병의 그 어떻게 보면 멘토잖아요. 네. 멘토를 연결시켜주고 정말 내가 이 장병이 실력이 있는지를 한번 검증시켜주는 기회까지 주셨으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우리 배희정 주인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네. 상품으로 따뜻한 정의 아이콘 초코빵 10박스를 와, 드리겠습니다. 초코빵 10박스. 와, 자, 두 번째 군스타그램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서석준 선생님이 준비하셨죠? 네. 조국의 해양은 우리가 지킨다. 육군과 해군의 기묘한 동거.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을 이룬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합동세양관을 소개합니다. 육군을 품은 해군생활관, 육군과 해군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합동생활관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기묘한 동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 육군 경비정 대원들의 특별한 임무수행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해군의 생활관 규칙에 따라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데요. 일과 이후 시간에는 함께 여가 생활을 즐기며 돈독한 전우회를 쌓고 있습니다. 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군별 장벽을 허물고 동고동락하는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합동생활관 현장이었습니다. 저희 해군기랑 같은 구도예요. 육군과 해군의 만남. 아니, 야, 진짜 저런 것도 있네요. 이 엄밀히 따지면 서수준 사님 해군 소속인 거죠? 네, 해군 소속입니다. 다른 군끼리 함께 있는 게 어색하고 그러진 않나요? 조국소의 의무를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네네. 그러니까 연대의식과 그다음에 전우회로 요즘에는 군별의 그 장벽이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 타군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정말 특수보직이 아닌 이상은 다른 군을 접해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 참고인 여러분들은 뭐 다른 군을 접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군 간호사관학교는 국군이에요. 육해군, 육해공.
이제 군의 그 장교들로 임관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다 그 군의 특색을 배워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군에서는 항공우주의료원에 가서 전투기 탈출 체험 같은 거를 네. 이제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해군에 가서는 네. 이제 그 잠수를 하면서 생기는 잠수병이 있어요. 네네네. 잠수병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타군을 다 이해하는 그 자리를 만든 적이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육군. 왜냐면은 이 육군의 행군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힘들고 제가 그게 만만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네. 너무 힘든데 그 속에서 이겨내면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그 자랑스러움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육군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군스타그램 군대에서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 참군인 여러분에게 전우가 진짜 가족같이 가족처럼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네, 궁금합니다.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징금날이나 생일날을 맞았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가족들보다도 더 나를 챙겨주는구나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같이 훈련을 할 때, 네. 그 행군을 할 때 같이 군장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통에 물을 좀 나눠 마시고, 이럴 네. 때 그 전후에. 그리고 그 말하지 않지만 나라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다면 군과 달라도 과가 달라도 다 하나인 전후인 것 같습니다. 네. 라고 그 하지 않게 전우의 군장 뭐 총을 대신 들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네. 아 지금 할 수 있다, 저도 할 수 있다. 예전 그 추억이 떠오르니까 막 전율이 쫙 느껴지네요. 네. 자, 지금 가장 뜨거운 군대 소식을 전하는 군스타그램 다음 주에 더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전군과 장병이 모두 행복한 군 생활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죠. 네, 바로 병영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저희 행군기가 나섰습니다. 속 시원한 인권 이야기, 인권 지식 백과. 자, 인권 지식 백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네. 모두가 기다리는 바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아윤 씨, 어머, 왜요? 무슨 냄새 안 나요? 무슨 냄새요? 지금 대한민국 장병들이 말 못할 고민들이 타고 있잖아요. 아, 너무 느끼. 그 불 빨리 꺼야겠어요. 자, 오늘의 소고기 사연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소고기 사연은요, 이병장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전하는 남자가 아름답다. 아름다운 남자 이병장 인사드립니다.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이번만은 당첨되겠지라 소원하며 도전 정신을 새기고 있습니다. 때는 어느 봄, 화장실에 큰일을 보러 갔던 저에게 정말 큰일이 찾아왔습니다. 아우, 어제 과식했더니 배에서 축제가 열렸네. 아우. 푸드드드드드 퐁당 피용 팡. 푸드드드드드 퐁당 피용 팡. 똥 역할이세요? 똥 역할. 아우 시원해. 휴지. 어떻게? 이거 닦을 거 없나? 아, 또 바닥에 신문이. 이거라도 쓰자. 뭐야? 이게 뭐지? 구겨진 신문 끝자락에서 우연히 발견한 가로 세로 낱말 퍼즐. 전 홀린 듯 변기에 앉아 다리에 쥐가 나도록 낱말 퍼즐을 완성했고, 완성된 퍼즐을 신문사에 보낸 뒤 당첨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꽝. 좌절감을 맛본 그때부터 오기와 끈기가 발동해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나 혼자만의 싸움. 공모전 도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병장님 왜 창문에서 저렇게 똥폼 저러고 계시냐? 이번엔 소설에 도전하신답니다. 저 영감 입새- 받아야 돼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마지막 있으면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 ip새 떨어지면 영감 내놓으라고 우리를 하루 종일 닥달할지 몰라. 네가 몰래 가서 본드로 ip새 몇 가닥 좀 붙이고 와라. 서집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 서집사? 저 말씀이신가요? 캔디가 떠나고 내가 이곳에 혼자 남은 지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이 병장님, 입대한 지 1년 4개월 하고 20일 되신 거 아닙니까? 야, 그만 슬퍼하십시오, 테리우스님. 10년째 슬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가서 제초 작업도 하시고 겨울에 제설 작업하시면서 그러면 시간이 쥐도새도 모르게. 컷. 야, 서상면 거기서 제초 작업이니 뭐 제설 작업이 뭐야. 너 때문에 영감님 오다 가셨잖아.
공모전 당선 안 되게만 해봐. 네 탓이야, 네 탓. 알겠어? 네 탓이잖아. 너 때문에 또 떨어졌잖아. 그게 왜 제 탓입니까, 이병장님? 너무하십니다, 정말. 압니다. 누구의 탓도 아닌 거 잘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다 보니 저의 히스테리는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포기라뇨. 제 사전엔 포기란 없습니다. 서상배요. 너 지난번에 취사병 아는 애 있다 그랬지? 취사병이요? 네, 알긴 한데 무슨 일로? 우리 부대에서 이번에 PX를 부탁해. 대회 열린다며. 내가 또 빠질 수 있냐? 이병장님, 라면도 못 끓이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야, 나도 하면 해. 안 해서 그렇지. 뭐부터 해야 되냐? 요즘은 그 허세 셰프인가 뭔가 그 사람 그거 인기 많다던데. 이거 어때? 폼 나냐? 어때? 와! 이 셰프님 멋지십니다. 짱짱! 아우, 시작도 전에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 비행기 태우다 추락하면 다 네 탓이야. 네 탓이잖아! 또 떨어졌잖아! 다중이야. 이병장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모두에게 행복한 도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병장님. 뭐가 문제일 걸까요? 저 진짜 재능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지지리도 운이 없는 걸까요?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자괴감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오셨네요. 네, 오늘의 소고기 매번 떨어지는 사나이 이병장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자, 이병장님이 끝없이 실패만 하는 도전 네.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병장으로서 군대에 이제 지칠 때지만 이제 공모전에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그 이병장이 너무 멋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공모전에 떨어지고 자괴감이 계속 드는 그럴 수 있죠. 예, 이병장이 언젠가는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도전하는 정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도전하는 이유랑 목적이 무엇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걸 통해서 나는 이제 자기 개발을 좀 더 해보고 이런 거가 된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기가 오기. 네, 저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공모전을 준비를 할 때 그냥 뭐 오기로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지만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배우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노력의 결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사연의 이병장님은 정말 공모전을 향한 그 집중력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일을 꽉 누르면서 대단했잖아요. 대단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처럼 한 우물만 팠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격 선수이셨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이제 훈련을 가서 사격을 갔는데 아버지께서 사격을 잘하시니까 저도 이제 오기가 발동을 해서 네네. 만발을 너무나 쏘고 싶은 마음에 네. PRI를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진짜 피나고 알배이고 이갈리게 네. 해서 500명 중에 혼자 만발을 쏴서 표창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야, 오기가 도움이 됐네요. 예. 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반장 선물을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거기서 딱 한 표를 받았거든요. 저 사람들 우승하네. 본인이 쓰신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본인 제가 쓴 한 표를 이제 받고 이제 떨어진 거죠. 네. 진짜 왜 그랬어? 이게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도전을 한 거에 이제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초래를 했는데 네. 거기에 있어서 제가 좀 낙심을 하고 도전 안 했다면 그냥 묻혔을 이야기일 텐데 네. 오기를 가지고 도전했어요. 네. 다음 학기 때도 도전하고 또 다음 학기 때도 도전하고 네네. 이렇게 해서 계속 반장 부반장을 했던 네, 그런 그래요? 경험이 초등학교 시절 내내. 네네. 그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어차피 이제 네. 슬프게 시작했으나 결말은 자기 자랑으로. 저 중학교 때 7080 네. 시절에는 그 라디오 사연에 당첨되는 게 진짜 하늘의 별 따기 진짜. 진짜처럼 어렵잖아요. 라디오에 내 사연이 나오기만 하면 진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막 기쁨, 막 내가 뭐 진짜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랬는데 여기에도 이제 운이 따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지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혹시 그것도 궁금해요. 럭키 거리다, 내가 럭키 가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으세요? 저는 네. 로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복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롯땡. 네. 네, 이런 게 정말 제가 좀 잘 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1등은 아니더라도 좀 잘 되는 얼마? 편. 저 100만 원까지는 그래서 100만 원이면 3등? 등 아닌가? 네, 3등까지는 제가 돼봐가지고 오, 네, 야. 그거를 이제 부모님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 요즘도 그냥 사기만 하면은 5,000원 이상은 항상 그래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냥 진짜. 사기만 해도. 예. 그래서 괜찮다. 되게 럭키 보이인 것 같은데 1등은 죽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그 작가님한테 출연 전화 왔을 때 네. 그때가 제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건 이제 정강현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고 저희 입장도 한번 생각을 감사합니다. 해주셔야.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김대희 씨도 혹시 운 좋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 운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17년째 방송을 하고 있는 것도 네. 운이 어떻게 보면 좋아서. 네, 운이 좋아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운 이퀄 실력이니까 네. 아, 실력 제가 좋으십니다. 운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운하고 그래요. 쌤 실력하고 쌤이니까 제가 자, 운이 좋아서 넘어가죠. 운이라 읽고 실력이. 다음 게 뭐죠? 운 실력이 좋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렇다면 김대희 씨 운 실력이 네.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을 어떻게 해요? 해볼까요? 또 간단한 제가 심리 테스트. 아, 심리 테스트. 나 이 시간에 제일 기다리죠. 너무 좋아. 자, 여러분 다음 보기 중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일상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파티를 하기로 한 당신. 설레는 마음에 케이크를 들고 파티 장소로 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만 앞을 제대로 못 보고 넘어져서 들고 있던 케이크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A. 그냥 뭉개진 케이크를 파티장에 들고 간다. B. 뭉개진 케이크를 버리고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한다. C. 파티에 뭉개진 케이크를 들고 갈 수는 없는 법. 새 케이크를 사간다. 자, A. 그냥 뭉개진 케이크를 들고 파티장에 간다. 선택하신 분. 오! 야, 네 분이나. 거의 뭐, 네. 5분. 네. 배정 중인 빼고 다네요. 그러네요. 네. 자, 뭉개진 케이크를 버리고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한다. 피디님. 없어요. 담당 담당 PD, 담당 또 PD. 들었어. 자, 그러면 C. 뭉개진 케이크를 들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새 케이크를 들고 간다. 두 분. 오, 야. 자, A. 대다수의 이 참고인 여러분들 네네. 선택한 A. 그냥 뭉개진 케이크를 들고 파티장에 간다. 당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실수 등을 계기로 행운을 만드는 스타일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괜찮아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당신에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행운을 붙잡을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손을 들었다는 건 가장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네. 기대됩니다. 우리 담당 PD님. 담당 PD님. B. 뭉개진 케이크를 버리고 친구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한다. 당신은 우연히 행운이 찾아와도 무시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당신은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찾거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면 당장 어떻게든 스스로 처리하려고 하거나 우왕좌왕 초조해야 합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말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한 번쯤 호탕하게 웃어넘기는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쪼상하네. 정말? 네, 정확해요. 네. 정확합니다. 자, 자, 두 C, 분. 우리 네. 아영 씨하고 선택한. 배정주호님. 자, 당신은 불운이 닥치면 그저 나쁜 상황으로만 받아들여 행운을 불러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딱이야. 비록 시작이 좋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 일이 당신에게 행운을 불러다 줄 수도 있답니다. 주어진 상황을 그저 불행하게 생각하고 거부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언젠가는 큰 행운이 따를 거예요. 어떻게 베이정 주인님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영 씨는? 저는 조금 맞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상황이면은 그래 뭐 다음에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그 상황을 어떻게 돌리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의 파트너는 김대희일지어도 다음은 김우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적절한 이제부터. 이유인 예. 지금은 김대희지만 내일은 김우빈이 될 수도 있다. 독일의 학자 빌헬름 폰 훔볼트는요, 행운과 불행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병정님의 경우는 지금 끊임없이 그 행운을 찾아서 도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좌절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자신의 지금 상황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이병장님에게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마지막 응원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이병장님, 그 공모전에서 원하는 취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보고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취지에 부합하다면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화이팅! 이병장님, 그 처음에 뾰족한 돌을 밀 때는 속력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 돌이 계속 밀다 보면은 깎이고 다듬어져서 언젠가 속력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한 얘기죠? 그건 제가 한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모전에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언젠간 입상을 할 거고, 만약에 뭐 입상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간 전역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파이팅! 네, 최근 모 프로그램에서 여자친구라는 그 그룹이 비해자중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8번이나 이제 넘어졌던 맞아요. 네, 네네. 그 사건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요. 8번이나 이제 넘어진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8번이나 일어나서 다시 그 무대를 진행을 했다는 거에 네. 이제 큰 이제 집중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다 보면 좋은 결실이 맺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운을 만나기 위해서는 열정과 노력이 담보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 외삼촌께서 빠르게 치고들. 이병장님은 이미 2가지를 다 손에 쥐고 있으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이병장님한테 행운이 깃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장님의 끝없는 도전 저희 행군기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6회공 3군의 인권과가 함께하는 인권 지식백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행군기가 모신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 소개도 뉴 페이스가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오수진 변호사님께서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날카로운 지성과 미모로 행군기를 빛내주실 네. 뉴페이스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그럼 빨리 모셔볼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네.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국군 여러분들의 정기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두 분 날카로운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인권 지식 백과.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게 바로 명점이라는 거야. 야, 사격 다 필요 없어. 나와 내 총이 하나가 됐을 때 그걸 바로 정조준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훈련소에서 싸보고 처음이라 진짜 떨립니다. 야 벌써부터 틀려 먹었어. 쫄면 안 돼. 요요. 자,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다가 80% 해서 스탑. 그 다음에 심장박동 소리 들리지? 꿍꽝. 그 꿍꽝과 꿍꽝 사이에서 하나, 둘, 셋. 야, 내가 예전에 사격을 끝내고 와서 종이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 이 구멍이 하나인 거야. 이 뭐야? 왜 구멍이 하나지? 설마 땡츄라이 지셔스 야 20마리 다 구멍으로 다 야, 내가 진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진상병님 정말 못하시는 게 뭡니까? 잘 봐. 바로 내일 전설의 순환도가 나온다.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보시죠. 진상병, 사격 안 했나? 했습니다. 그럼 대체 이 종이는 뭐지? 깨끗해. 종이가 아까웠나? 희대희님 저 역할에도 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대 예산을 위해서 허혜병, 총알은 9발 줬는데 구멍은 왜 13개야? 엽사로 누구였어? 진상병입니다. 진상병, 요즘 가면 갈수록 엉망이야. 그 가을도 되고 그러니까 사나이 마음이 심쿵. 조용히 안 해? 안 되겠어.
사격 보충 훈련 끝나고 매일같이 반성문 써서 행정반으로 제출한다. 네? 반성문 말씀이십니까? 반성문. 아니 제가 초딩입니까? 아니 사유소도 아니고 반성문이라뇨. 사격 불합격해서 감점에 보충 훈련까지 받았는데 반성문이라뇨. 안 그래도 빗나간 총알 억지 반성문 때문에 제 마음도 빗나갈 판입니다. 네, 우리 사격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강요받은 진상병의 사례 살펴봤는데요. 저는 좀 안타까워요. 이게 못하는 게 사실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뭐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고의로 뭔가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반성문을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반성문을 쓰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힘들고 고역인 거죠. 네. 반성문이라는 거를 지금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점을 지금 다른 점으로 해서 반성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거에 같은 경우는 진상병에게 좀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더욱더 이제 좋은 실력으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육군 규정상의 얼차례 규정에는 반성문이 있습니다. 네. 반성문을 줄 수 있는데 일단 그 얼차례 규정을 대하는 대상이 뭐 법, 규정, 뭐 지시 등을 어긴 경우나 그다음에 아니면 구두 교육을 했는데도 뭐 반성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 그다음에 교육 훈련 목적상에 그 맞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같이 여기서는 이제 그 반성문이 그 범위 내에 대상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학창 시절에는 사실 우리 반성문 좀 많이 써봤잖아요. 많이 써봤어요? 아, 그럼요. 그래요? 저는 네. 써보는 경험이 없어서.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인 돼서 많이 쓰셨죠? 네,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데 이제 성인이 돼서 반성문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와이프 말고 보통 어떤 경우에 반성문을 쓸까요? 보통은 이제 지각이나 아니면 미출, 이제 출근을 못한 거죠. 그런 거나 아니면 근무 태만, 아니면 선임에 대한 불손실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아까 장미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과 규정을 위반한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구두로 이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이제 잘못을 진술을 하기 위해서 진술서 겸 반성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반성문을 써본 경험이 있으신 분? 난 서우석 준사님만 있을 줄 알았는데 꽤 계시네요. 그래요. 저도 서우석 준사님만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안 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래요. 이제 도대체 왜 쓰신 건가요? 이유나 한번 들어보죠. 초임 하사 시절에 네. 이제 그 후임이 좀 잘못을 한 게 있어서 후임한테 이제 좀 심한 욕을 했는데 욕을 그 옆에 이제 그 사통관님이 저번에 나오셨던 그 황석재 네, 그분이 계셨어가지고 소령님 저랑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한남이라고 붙여봤습니다. 그때 이제 반성문을 썼던 그분은 아마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지금은 욕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저는 참 생도 때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생도 생활도 육군 규정과 똑같이 생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어긋나니까 핸드폰을 쓰는 시간을 정해놓는다거나 아니면 그 방에서 꼭 그 야간 자습을 해야 된다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거나 사소한 거에도 하나하나에도 할 수 반성문 쓴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쓴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아주 반성문을 많이 썼던 기억이. 하지만 4학년 때는 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썼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쓰라고 지시하니까. 지시하니까. 받은 만큼 되돌려줍니다. 네. 저는 그 후보생 시절에 한번 반성문을 썼는데 동기 반성문을 베꼈습니다. 반성문을 베꼈어요? 반성문을 베껴서 썼는데 그 동기랑 저랑 잘못을 한 게 달랐습니다. 근데 훈육관님께서 이 동기 거는 그냥 대충 보시고 제 거를 제대로 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동기의 잘못이 제 잘못이 돼가지고
이상한 걸로 혼난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저보다 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반성문을 베끼는 사람은 또 처음. 과인 것 같아요. 좀 다른 과인 줄 알았는데 네. 같은 과가. 자, 이 사례의 경우에서는 보면 뭔가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반성문을 쓰게 했는데 네. 만약에 이 같은 지시가 잘못된 행동이라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반성문을 지시를 받게 된다면 네. 이제 일단 진심이 담기지 않은 반성문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도 네. 일단 문제가 되고 그것을 받은 간부 역시 그것을 읽으면은 인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화가 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아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대로 간파하신 것 같아요. 네. 이지수. 또 병사는 병사대로 이제 불만이 쌓일 거고 네. 거기에 대한 개선점은 또 따로 없겠죠. 네.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반성문이나 얼차례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면서 자기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되고 네. 그거로 인해서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네. 이거는 자기가 내가 왜 반성문을 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거를 그 공감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순수한 그 얼차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실력이 부족해서 반성문을 쓰게 된 사례가 과연 실제 병역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전문가 여러분들의 견해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사례와 같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 상관없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를 받았다면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헌법 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의 자유가 내면에서 양심을 형성하는 자유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내 양심을 표출하는 자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반성문을 쓰게 하는 건 역시 강제적으로 내 양심을 외부로 표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로 반성문을 쓴 행위가 군 내 합당한 처벌 절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법무관님? 네, 일단 반성문이라는 것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본인의 죄를 반성하는 의미를 포함해야 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절차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작성된 반성문은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이 됩니다. 또한 징계처분의 하나로서 근신처분의 세부 항목으로서 반성문을 쓰도록 할 수는 있고 또 육군 병영생활 규정에 보듯이 열차례 한 종류로서 반성문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처벌 절차에 반성문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이 같은 경우에도 반성문을 쓰라고 한 이 상급자에게 법적 처벌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법무관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다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형법 제327조 강요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군인복무규율 제14조에 규정된 직권남용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많다. 네, 자 이렇게 전문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FM 참군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네, 소신 있는 자가 살아남는 행군기 끝장 토론.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먼저 이런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성문을 쓰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이시고요. 반대로 어떤 행위에서든 반성문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머지 두 분. 네, 두 분이시겠죠? 네, 자 그럼 좋습니다. 토론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한번 토론해 보시죠. 근신을 하고 있는 동안이나 아니면 그 법적으로 해갖고는 처벌을 받기 전에 자기의 행동이나 자기의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고 진술서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내가 그렇게 그 잘못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한다면 그 밑에다가 그래서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이런 거 등등이 그 나중에 처벌이나 이런 거 받을 때에도 점상창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정말 진심으로 뉘우친 반성문이라면 그다음에 그게 그 상대방에게는 사과의 의미로 또 받아들여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냥 형사처벌을 해갖고 야 처벌받고 가 처벌받고 너는 이 징계를 받아 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써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를 좀 뉘우치고 교정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정말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시간은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처벌이 있더라도
그동안에 처벌받는 기간 바로 처벌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기간 동안에 반성문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중 처벌, 반성문이 이중 처벌로도 뭐 가능하다. 네. 근데 지금 그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는 네. 지금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분명히 이제 혼자 있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영창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 혼자 있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충분히 반성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인권을 당연히 그렇게 무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접목한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이긴 하지만 지금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 사람한테 또 가혹하게 계속 반성문을 써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장병에게도 굉장히 가혹한 처벌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서도 충분히 반성을 할 수 있는 건데 반성문이라는 것 자체가 꼭 그 사람을 진실적으로 반성하게 만드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가혹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네.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다른 처벌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성문을 통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을 함으로써 아 내가 이런 점을 잘못을 했구나라는 걸 뉘우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진술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이라는 거는 무의미하기 때문에 따로 쓰게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처벌을 할 때 원래 보통 사람들이 바깥에서 이제 형사처벌이나 처벌을 할 때 이 사람이 반성을 한 그 기미가 보인다. 그게 또렷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착창상을 해서 뭐 형을 낮추겠다 등등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수서에서만 딱 쓰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이거를 반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진짜 자기가 써봄으로써 자기의 마음을 표출할 수도 있는 거고 가짜로 쓸 수도 있겠지만 표출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아까 얘기했듯이 양심의 그걸 가책을 느껴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쓰게 하냐 이건 가혹행위다. 근데 그 양심하고 그 가책을 느껴서 반성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써봐야 된다. 저는 자발적으로 반성문을 쓴다면은 이 사람 써서 제출을 한다면은 이 사람 정말 반성하고 있겠구나라는 거지만 이제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써라 반성문을 써라 이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당연히 반성을 하고 있다면은 자기가 직접 써가지고 편지를 쓰든 반성문을 쓰든 해서 어떻게든 자기의 마음 반성하는 마음을 보여줄 텐데 이걸 써라 이렇게 해서 써라라고 하는 형식적인 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형식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식적인 것이라도 반성문을 씀으로 인해서 자신이 처벌을 왜 받는지 그리고 자기가 처벌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라는 것을 넘어서 그 가해자의 그 마음가짐을 다시 만들어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양쪽 의견 다 일리가 있는 말씀드리고 헷갈리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볼까 합니다. 자 법무관님 이 같은 경우에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게 타당한가요? 네, 이와 같이 그 혐의 사실이 명백함에 불구하고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를 하거나 지시를 한다면 역시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비슷한 사례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유사한 판결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89 헌마 160 판결에서 보면 법령 등을 통해서 사죄나 반성을 강요할 경우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 중 양심 실현을 표명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방식의 반성문이 아니라면 그 부분을 가지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절차에서 정상 참작 사유로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비록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통해서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발적이 아닌 타의에 의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가급적 자신이 직접적으로 반성을 하는 내용의 의사가 담긴 반성문을 받는 것이 더 피해 회복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이 아닌 타인이 지시한 반성문 자체는 무조건 다 잘못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단은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작성되지 않은 반성문은 그 자체로서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반성문이 사실 이렇게 자기의 그 반성을 촉진하는 그런 모든 그 만능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도 오늘 좀 새롭게 배운 점이 반성문 작성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성문을 대체해서 이런 자기 반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어떤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속 반성문을 써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좀 더 친절하게 알려줘서 좀 개선시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해서 남들의 그런 성과를 그렇게 밑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면은 내가 너를 채워줄 테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라고 격려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그 병사가 최대한 성과를 내면 거기에 크게 칭찬을 해줘서 그 장병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크게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서로 도우고 칭찬을 하는, 그렇게 이제 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병이 어떤 사격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PRI를 계속 시킬 것 같아요. 네. PRI라는 게 피가 갈리고 뭐 알이 들기고 이가 갈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자체가 사격술 예비 훈련이기 때문에 네네. 호흡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잘 교정해주고 이렇게 발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네.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알게 된 것처럼 반성문이 인권 침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부들이 조금 더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상급자의 잘못된 반성문 지시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장병들의 인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심 어린 반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전문가 여러분의 한번 조언을 들어볼까요? 네. 네, 만약에 실력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라면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강화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조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이라는 것은 엄연히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초해서 작성돼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아무리 비의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발적이지 않은 반성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하급자의 능력 부족을 나무라고 탓하고 훈계하기보다는 그 능력을 더 이끌어낼 수 있도록 그 부족함을 이겨내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떤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군의 행복 병영 프로젝트 행군기. 자, 오늘도 최고의 참군인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뭐 함께 하신 소감, 반성문 비껴 써본 경험이 있는 네, 정강 선생님 선생님. 어떠세요? 오늘 정말 또 많은 걸 배워갑니다. 네. 저번 2번 녹화를 하면서 이제 TV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는데 네. TV 소리 조금은 들어온 느낌과 네. 앞으로 또 이제 저는 이제 새로운 걸 진짜 크게 알았습니다. 반성문도 강요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네네. 저는 이제 그 자발적인 반성문을 베낀 사람으로서 이제 정말 자의 신의 잘못은 깔끔하게 인정하는 그런 남자가 돼야겠다. 네. 생각을 가져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군이 함께 아름다운 병영 문화를 만들어가는 행군기. 네, 모두가 행복한 군대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행군기는 함께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경례! 행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 아내가 저의 늦은 귀가로 인해서 저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그것도 A4 용지 10장 분량을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그건 어떤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는 없나요? 인권 침해입니다. 명백한 그 양심의 자유, 인권 침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언제 한번 저를 찾아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례금은 좀 비용을 좀 낮춰서 네, 할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